안녕하세요. 머니 네버 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좀 니콜라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또 클리셰로 절대로 이 액션물 만화에서 하면은 안 되는 대사가 있죠. 해치웠나? 입니다. 뭐 사실 갑자기 이 애니메이션 얘기가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치웠나? 라는 말을 하면은 반드시 그 적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이거 완전히 망한 기업인 줄 알았는데 망해버렸나? 하고 보니까 약간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릅니다. 폭락한 자산이 일시적으로 소폭 회복되는 모양새를 가리키는 그런 주식 용어인데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은 심지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 라는 말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데드캣 바운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기 숏 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서 매수를 하면서 이런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뭐 과매도 상태에서 자동 매매 알고리즘이나 이런 기술적 지표에 의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돼서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뭐 이외에도 뭐 일시적인 호재로 인한 그런 주가 반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때때로 폭락한 자산이 소폭 회복되는 듯한 모양을 나타내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 데드캣 바운스라는 것이 결코 얼라이브 캣 바운스가 아니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고양이는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데드 캣인데 그냥 일시적으로 상승장으로의 전환을 맞이한 게 아니라 그냥 잠깐 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데드캣 바운스라는 건데요. 오늘 왜 갑자기 이 데드캣 바운스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니콜라가 요즘 그런 상황 가운데 좀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10일에만 해도 거의 파산 직전에 가 있는 이 동전주가 13%나 오르는 일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와 같은 어떤 일들이 좀 구체적으로 왜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 당장 니콜라가 처해 있는 상황은 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니콜라 2020년 6월 스펙 상장을 거치고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폭등했던 것도 잠시 며칠 지나지도 않아 급락을 하기 시작한 이 기업의 주가는 그 이후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꾸준히 주가가 하락해서 지금의 0.5달러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이 나스닥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해서 주식 병합도 한번 진행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동전주가 되었다가 주식 병합을 했다가 그 병합한 주식마저도 또 동전주가 되어버린 이 상황이 얼마나 좀 안 좋은지 잘 아실 수가 있는데요. 니콜라가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니콜라의 창업주 트레버 밀튼 본인입니다. 한때는 친환경 수소 트럭을 만들겠다고 나서며 제2의 테슬라라고까지 불렸던 이 기업이 완전 사기 기업이었다는 사실이 이 사람의 행각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이죠. 2018년 당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던 니콜라는 니콜라 One in Motion 이라는 제목으로 수소 트럭이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그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트럭이 수소 동력으로 달린 게 아니라 단순히 이 도로가 아주 미세한 경사를 지닌 언덕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더니 알아서 굴러갔던 그런 것이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죠. 뭐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쇼케이스 때 보여주었던 트럭이 사실은 껍데기만 있는 목업이고 이게 막 바꿔치기가 있었고 이런다는 사실들이 함께 공개되면서 니콜라는 글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기 행각을 최초로 폭로한 기관이 바로 그 유명한 공매도 리서치 기관인 힌덴버그였고요. 혁신 기술 기업으로 포장을 해서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고 이제 2020년 제로금리 시기에 스펙 상장을 거친 다음에 사실은 기술적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된 그런 하나의 전형적인 스타트업 사기라고 할까요? 그런 사례로 판명이 된 것이 이제 니콜라 이야기였는데요. 여기서 잠깐 니콜라 얘기 더 이어가기 전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스펙 상장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전통적인 IPO 방식으로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껍데기 회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페이퍼 컴퍼니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증시에 대비를 하는 것을 스펙 상장이라고 합니다.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 또한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다시 말해서 이 상장만을 위한 아주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업을 가리키는 것이 이 스펙이라는 단어예요. 스펙 자체는 실제 사업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이고요. 그냥 기업 인수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서류상으로는 이 기업이 증시에 상장하는데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고 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을 상장시켜 놓고 그 기업과 내가 진짜로 상장시키기 원하는 기업을 합병함으로써 그 기업을 상장사로 만드는 거죠. 보통 당장은 적자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 기술 스타트업들이 특히 이런 방식으로 상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만 놓고 보면은 결코 이 상장 요건을 맞출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래가
굉장히 유망한 기술의 그런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자본금을 조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 스타트업들에게 있어서 스펙 상장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상장 방법입니다. 다만 서류도 많이 갖출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어떤 재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는 이 IPO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좀 불안정성이 높을 수 있는 방법의 상장 방법이 바로 스펙 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트레버 밀튼의 사기 행각이 밝혀진 이후로 뭐 여러 차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실제로 수소 트럭을 개발하기까지 이르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너무 많은 자본을 사용해버렸고 너무 많은 막대한 부채와 계속해서 끌어올려지지 않는 판매량 실적 가운데 허덕이면서 니콜라는 결국에는 현재 파산 직전까지 왔습니다. 지난 2월 6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가 된 것인데요. 니콜라가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 챕터 11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즉시 그것을 다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보호하에 구조조정을 거칠 수 있게끔 보장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는데 사업을 완전히 접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강제로 돈을 회수해갈 수 없게끔 법원이 잠시 보호를 해주고 이 기업이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주면서 이 파산 사태로부터 벗어나기까지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조정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챕터 11을 거치면서 실제로 구조조정에 잘 성공을 해서 다시 회생을 하는 기업들도 더러 존재하고요. 뭐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챕터 11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정리가 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수순이기는 합니다. 니콜라 이렇게 파산 직전까지 왔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 경고를 받기도 했었던 기업인 만큼 정말 벼랑 끝자락까지 몰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기업에서도 그럼 과연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이전에 좀 데드캣 바운스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혹시라도 좀 우려스러워서 미리 밝히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뭐 이런 데드캣 바운스에 대한 내용들 또 이어지는 이 여러 파산 기업들의 데드캣 바운스 사례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니콜라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니콜라에게서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날 거니 이걸 타이밍을 잘 잡아보세요 뭐라는 식의 전망 제시를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버진오빗의 사례가 있습니다. 버진오빗은 2021년 12월에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펙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서 상장한 스펙 상장을 통해 증시에 대비한 위성 기업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버진 오비트, 이 저궤도를 도는 그런 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버진 갤럭틱의 창업주인 리처드 브랜슨이 만든 회사였죠. 버진 오빗 역시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있다가 2013년 4월에 챕터 11을 신청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때 매튜 브라운이라고 하는 어떤 투자자가 이 기업에 2억 달러까지 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일시적으로 막 하루 사이에 50%도 뛰고 막 33%도 뛰고 이런 식의 어떤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데드캣 바운스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어서도 2023년 4월에도 하루 사이에도 막 주가가 몇십 %씩 떨어졌다가 다음 날은 막 30% 올랐다가 다음 날은 또 25%가 떨어졌다가 60%가 다시 오르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출렁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파산을 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지난해 이 버진 오빗의 데드캣 바운스를 유발했던 장본인 바로 이 매튜 브라운이 사실은 거액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벤처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사기꾼이었을 뿐이다 라는 혐의가 나오면서 최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데드캣 바운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단발성 이슈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이고 변동성이 높은 것이고 위험도가 높은 것인지 좀 잘 아실 수가 있겠죠. 이외에도 한 가지 증시에서 있었던 되게 재미난 사례는 바로 이 옐로우라는 기업, 한때 이제 미국에서 손에 꼽히는 그런 화물 트럭 운송 기업이었던 기업의 파산 사례가 있습니다. 옐로우는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정부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으로 7억 달러의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결국 갚지 못했고 운수 노조 팀스터즈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증가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역시 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현금을 유동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주가가 폭등했던 이런 데드캣 바운스를 보여주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 역시 결과적으로는 이제 파산을 면치 못했고요. 잠깐의 이 반등을 거친 이후에 꾸준히 주가 하락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위워크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드려볼까 해요. 위워크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니콜라와 마찬가지로 이 창업주 아담 뉴먼의 스토리가 참 파란만장한 그런 기업이죠.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위워크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워크는 2019년 이 아담 뉴먼의 주도하에 IPO를 신청하다가 완전히 이제 폭망해버리고 나서 아담 뉴먼이 사임하고 2021년에 역시 스펙 상장을 통해서 증시에 데뷔를 했는데요. 코로나와 고금리 기간을 겪으면서 사업에 많은 난항을 겪게 되었고 그 결과 역시 2013년 11월에 파산 보호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기업 역시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 변동을 나타내면서 막 하루에 100%가 올랐다가도 다음날 50%가 떨어졌다가도 이런 식의 변동폭을 보여주면서 어려움을 겪고 상장 폐지가 되었는데요. 다만 주식 자체는 상장 폐지가 되었지만 이 기업 자체는 이 파산의 원인이었던 고비용 임대 계약을 대거 정리하고 신규 자금도 조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파산 보호로부터 구조조정안을 승인을 받고 구조조정 절차를 마무리 짓는 그런 데까지 이르렀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데드캣 바운스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그 이후에 잠깐의 주가 급등을 겪었던 이런 데드캣 바운스의 사례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뭐랄까 데드캣 바운스의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사에서 봤을 때 딱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어떤 화제성이 있는 이름이 유명한 기업이어야 하고요. 또 그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지금 파산 신청을 했는데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이 기업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인수자가 있다더라. 혹은 이 기업을 다시 건져내고자 어떤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더라. 이런 식의 어떤 이슈가 터지게 되면은 이것을 단기적인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식의 양상이 종종 나타나고는 합니다. 니콜라의 경우에는 화제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혁신 기술 기업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한 셈이고요. 만약에 이런 두 번째 이슈가 터진다면은 혹시 뭐 니콜라에서도 이런 데드캣 바운스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의 데드캣 바운스를 노리는 타이밍 매매는 뭐 전략이라도 보기도 우스운 대단히 극단적이고도 투기성이 짙은 방법이고요. 결코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뭐 주가 급등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곧이어서 주가가 급락해버리는 게 이 데드캣 바운스의 일반적인 특징이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그냥 니콜라의 히스토리와 최근 이 기업이 처한 상황을 대한 뭐 한 가지 그냥 재밌는 관점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이것을 보고 뭐 섣부른 투자에 나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니콜라의 최근 파산보호 신청과 관련한 소식과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파산 기업들의 여러 데드캣 바운스에 대한 사례들을 좀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는 이런 데드캣 바운스조차 경험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그런 파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만큼 니콜라에 대해서도 데드캣 바운스가 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섣부르게 전향적인 투자에 나서시기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정도의 그냥 하나의 재밌는 관점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다가오는 2월 19일 머니네버슬립에서 ETF 투자자분들을 위한 머니네버슬립 ETF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2025년 ETF 투자 트렌드와 미국 고배당 ETF 투자 전략 그리고 ETF를 활용한 절세계좌 투자법까지 단 3시간 만에 딱 선착순 60명만 모집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